남편 세기의 의심스러운 행각을 파헤치기 위해 도리는 그를 미행하기에 이르는데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구나. 저도요, 서방님. 어서 가서 몸부터 넘기자꾸나. 가긴 어딜 가. 부인. 그간 밤마다 나간 것이 다 인연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까? 때는 신라 선덕여 왕이 재위하던 시절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신라의 화랑들만을 노렸던 의문의 연쇄 습격 사건. 이로 인해 신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감히 겁도 없이 이 나라의 화랑을 건드려. 잡히기만 해라.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잘 걸렸다 이놈. 오늘은 이놈 제상날이 될 것이다. 놀랍게도 화랑 습격 사건의 범인은 여자였다. 그런데 부인이었지. 신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화랑 부부.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이 많이 늦었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구나. 도리야, 가봐야 한다지 않았느냐? 가십시오. 제가 언제 못 가게 했습니까? 네가 이러니 내가 못 가는 것이 아니냐? 저도 데려가 주시어요. 왜 매번 서방님만 본가에 가십니까? 저도 서방님의 안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첩인 너를 본가에 데려가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이다. 안사람 취급도 못 받는 첩 따위 애초에 하지 말 것을 그랬습니다. 전풍월주했던 내 첩이 된 후로 재산도 지위도 모두 가졌지 않느냐? 헌데 어찌 너는 그리 불만만 품는 것이냐? 제가 그것 때문에 서방님의 첩이 된 줄 아십니까? 전 그저 서방님의 마음이 갖고 싶어 그리한 것입니다. 내 더 이상 너와 말씨름할 시간이 없다. 놓아주지 않을 거라면 그래, 좋다.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서방님! 서방님! 아이고, 어찌 여인을 저리. 남장모도 참 너무하시네. 저런 대먹지 못한 여인을 만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기에 신라의 여인이라면 누구나 꿈꿨던 화랑의 옆자리. 하지만 단 한 명, 염장의 첩 도리만은 예외였다. 아주머 여기 술 좀 빨리 주시오. 지금 갑니다. 왜? 설마 또 낙방인가? 그래, 또 낙방이다. 왜? 에이, 화랑대기 더럽게 힘들구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술만 퍼마실 텐가? 응? 이럴 때일수록 무예 연습에 더 매진해야지. 내가
지금 이 술이 안 넘어가게 생겼는가? 무술 대련에서 매일 꼴찌하는 그 선우, 그놈은 잘만 화랑이 됐다는데 내가 그놈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서 왜 내만 낙방을 하냔 말이야. 선우랑 그것이 화랑 특채였다고 하네. 특채?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화랑으로 특별히 채택됐다. 뭐 그 말이지. 요 근래 전 풍월주였던 호림공이 첩에게 좀 진료했다는 소문이 돌았네. 근데 선우랑 그것이 어찌한 것인지 그 첩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게야. 해서 호림공의 눈에 띄어 화랑으로 봉해졌다지 뭔가. 그게 정말인가? 내 선우랑에게 직접 들은 얘기일세. 매번 화랑 시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색이 예상치 못한 정보에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서방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 도리입니다. 서방님, 내가 본가 출입은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제가 첩이라서 창피하신 겁니까? 안으로 들여보내주실 때까지는 여기서 꼼짝도 않을 것입니다. 주제에 고분고분하지는 못할 망정.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서방님! 내 오늘은 기필코 본가에 입성하고 말 것이야. 첩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도리.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오늘부로 서방님의 곁을 떠나려 하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더 이상 첩이라는 이유로 한 사내의 마음을 나눠 갖긴 싫습니다. 하여 제가 더 상처받기 전에 떠나겠습니다. 그 나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낳은 너다. 그런 네가 다른 사내의 정부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지난번 본가 일 때문이라면 이쯤에서 그만하고. 그런 사내가 있다면 절 보내주시겠습니까? 들어오시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염장공. 소인 색이라 하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도리의 연인으로 나타난 색이. 두 사람은 어떻게 가까워지게 된 걸까? 서방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도리가 염장에게 외면당했던 그날. 그녀의 곁을 세기가 지켜주었던 것인데 리신지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졸고 계시더군요. 이렇게 추운 날에 여기 계속 계셨다간 몸이 상할까 염려되어 깨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염장공에 염장공을 매시는 분이시지요? 공께서도 참 너무하십니다. 자신의 여인을 어찌 밖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풍월주까지 지내신 분이 어찌 이러시는 것인지. 호림공이 진뢰하던 첩을 아내로 맞이하여 화랑으로 특별 채용됐다. 그 말일세. 화랑의 자리를 위해 일부러 도리에게 접근했던 세기.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었던 도리는 다정한 세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할 말이 있어. 말씀하셔요. 신라의 사나이 세기, 낭자께 쐐기를 박으려 하오. 나와 혼인해 주시오. 세기공께서 그리 쐐기를 박아주시니 저 도리 또한 아내로서 그 도리를 다해야겠지요. 헌데 지금 있는 자리가 아깝지는 않소. 내가 화랑만 됐어도 낭자를 좀 더 잘 모실 수 있을 터인데. 화랑이 뭐 대수겠습니까? 저는 그저 나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각기 다른 연정을 품었던 두 사람. 하지만 서로가 필요한 이들이었기에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 공의 마음이 제게서 떠났다는 것쯤은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같이 못난 첩을 옆에 두셨다간 공께서도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내라면 후회하지는 않겠느냐? 네, 염장공. 헌데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분을 화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화랑의 정실 부인이고 싶습니다. 그 정도 청은 공께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 화랑의 첩은 지아비의 허락만 있으면 다른 사내와 혼인이 가능한 자리였다. 그렇게 도리는 염장의 허락을 받아냈고 세기와 행복한 혼인 생활을 시작해 나간다. 다들 수고들 했네. 예. 자네도 이제 제법 화랑 티가 나는구만. 당연하지. 나는 이 신라의 우수한 화랑이니 말일세. 근데 이제 입질이 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뭐가 말인가? 아니 이날의 화랑이라면은 가질 수 있는 것이 돈과 명예 그리고 또 있지 않은가? 아니 그것 때문에 자네도 화랑이 된 것 아닌가? 도리의 도움으로 손쉽게 화랑이 된 세기. 그는 화랑의 지위를 만끽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부인, 이리 매번 마중을 나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화랑복을 입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습이 질릴 때까지만 이리 나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보면 부인께서 힘들지 않으시겠소? 전 괜찮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색이랑 화랑 되시더니 참으로 늠름해지셨습니다. 누구시더라? 색이랑 벌써 저를 잊으신 겁니까? 접니다, 저. 아유, 그렇게 다정하셨...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소. 저는 댁을 모르. 그만 갑시다. 세기를 친근하게 대하는 한 여인의 등장으로 도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 밤 부인, 좀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소.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시려고요? 그것이 염장公께서 긴히 부탁할 것이 있다고 좀 와달라고 하였소. 하긴 제가 어찌 만들어드린 자리인데 압류 염장군께 잘 보여야지요. 어서 다녀오셔요, 서방님. 알겠어. 내 얼른 다녀올 터이니 먼저 자리에 드시오. 갑자기 세기에게 폭력을 행사한 도리. 대체 세기는 그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네, 빨리 다녀올 터이니 먼저 자리에 드시오. 염장군께 서방님 진급 문제도 말씀드려야 할 터인데. 어휴. 염장공. 오, 오랜만이로구나, 도리야. 헌데 혼자이신 겁니까? 조금 전 동무와 술 한잔하고 오는 길이다만. 혹시 서방님을 만나기로 하진 않으셨는지요? 내가 그자와 만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도리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세기가 향한 곳은 과연 어디인 걸까? 다음 날 남편 세기의 의심스러운 행각을 파헤치기 위해 도리는 그를 미행하기에 이르는데 아이고 애랑아.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구나. 저도요, 서방님. 세기가 은밀히 나와야만 했던 이유, 바로 다른 여인과의 만남 때문이었다. 헌데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소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부인이 매의 눈처럼 날 감시하다 보니 나오는 게 쉽지 않았구나. 어서 가서 몸부터 녹이자꾸나. 가긴 어딜 가. 부인. 그간 밤마다 나간 것이 다 인연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까? 부인, 이거 좀 그만하시오. 어디 여인네 따위가 감히 지아비 몸에 손을 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오? 제가 서방님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데 어찌세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꾸 사내가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여인 몇 명쯤을 거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이딴 일로 지아비를 망신시킨단 말이오? 어디 여인네가 기품 없게. 네, 저는 아주 기품이 없는 여자라 사내에게 손찌검 따윈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그만, 제발 그만. 그간 자신을 속여온 세기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도리. 이로 인해 그녀가 매를 들기에 이른 것이다. 아이, 때릴 거면 보이지 않는 곳을 때리든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아니 정말로 자네 처는 처벌도 없다는 이유로 사람을 이립했단 말인가? 그렇다니까. 개구리 얼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가 본처가 되면 다른 첩들은 가여워가지고 다 넘어갈 줄 알았더니 이거는 더 아무도 했지. 오늘 애랑 낭자랑 꽃구경 가기로 했는데 좀 괜찮아 보이나? 애초에 흑심을 품고 도리를 만난 세기였기에 매질 한 번으로 그의 품행이 고쳐질 리 만무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벌어진 의문의 사건. 누구냐?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신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화랑 연쇄 습격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감히 겁도 없이 이 나라의 화랑을 건드려 잡히기만 해봐라. 내 니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부인이었지. 남편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한 도리가 결국 화랑들까지 공격하게 된 것인데, 난 너를 아껴 친히 보살피고 네 지아비에게 화랑의 직책까지 주었거늘 어찌 이런 일을 벌인 게야? 화랑들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난 자네 처를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이렇게 첩을 두는 게 어디 우리 쫓아와는 일인가? 다 이 신라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화랑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의 국력 또한 늘어나는 법. 그러려면 우리처럼 위대한 화랑들이 대를 타고 여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는 방법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구나인가? 내 말이 그 말이지. 자네 참 잘하는구만. 화랑이란 자들이 저런 추잡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 미쳤구만. 정녕 미친 개야. 잊으셨습니까? 서방님을 화랑으로 만들어드리니까 나라는 것을요
그런 적이 상스러운 말은 삼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장공이 진료해서 내쳐진 주제에 허락 좀 만들어줬다고 유세 떨기는 둘 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도리, 너는 화랑을 공격하여 이 나라 신라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시켰다 해서 너희들은 영모로 다스려야 할 대역죄임이 분명하다. 허나 이 모든 일은 지아비가 화랑이기에 다른 여인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벌어진 일. 세기랑의 화랑 직책을 파면하는 것으로 너의 죄를 덮으려 한다. 어떠하냐? 염장공, 대체 왜 내가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서 잘못했다 빌지 못하겠소. 이게 어떻게 얻은 화랑의 자리인데 어서 염장공이 잘못했다 빌란 말이오. 나로 인해 얻은 자리니 나로 인해 잃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듯 하옵니다만. 이게 진짜... 염장공, 다시 한 번씩 구해주십시오. 야! 이게 너 때문에 무슨 개망신이야! 망신당하기 싫었으면 진즉에 내 말 들었어야지. 첩이라는 신분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산의 유일한 여인이고 싶었던 도리.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화랑 습격 사건. 이는 고위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차별적인 애정관계를 탈피하려 했던 도리의 처절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혼란과 분열이 거듭되던 춘추시대 위나라. 황궁 안에서 한밤중에 혈투가 벌어졌다. 네가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되고 안 되고는 부딪혀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리를 찾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예, 저도 이 지긋지긋한 낙연을 한시바삐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바마마! 왕권을 두고 싸우는 이는 놀랍게도 부자지간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한 여인. 공주마마, 어서 피하시지 않고 뭐 하십니까? 하나는 내 조카요. 또 하나는 내 아우인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겠느냐. 이 판은 내가 짠 판이다. 과연 두 사람 중엔 누가 나를 꽃길을 걷게 해줄까? 역사를 장기판으로 여기고 왕을 장기판의 말로 여겼던 백희. 그녀의 위험한 도박이 지금 펼쳐진다. 위출공이 어리고 괴외가 태자였던 때, 태자 괴외는 위나라 24대 군주 위영공의 아들로 날마다 음주가물을 즐기며 향락에 빠져 지냈다. 태자마마, 이러시지 마시옵소서. 에이, 가만 좀 있어 보거라. 보는 눈이 있사옵니다. 사내라면 당연히 계집을 알아야지. 아니 그러네 쳐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허니, 너는 이 애비를 보고 잘 배우거라. 이 무슨 망측한 짓이여! 허구한 날 계집을 들이다니 애비가 돼서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시오. 뭘 그리 열을 내십니까? 속으로는 좋으시면서. 뭐요? 어서 가서 아바마마께 이르십시오. 태자가 허구한 날 계집을 궁으로 불러들이더니 이제는 아예 자식 앞에서 옷까지 벗고 놀더라라고요. 어서요. 예?
가시라고요. 그래, 그게 그리 소원이라면 내 국공께 가서 그리 전해주리다. 할머마, 모두 제 탓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태손의 잘못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현명한 신하는 먼저 백성의 어려움을 보고 간악한 신하는 군주의 얼굴빛부터 살핀다 했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 아버지의 납품만 살피느라 추원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바마마가 뭐라? 소장 아바마마를 해치는 간신이옵니다. 알마마마. 어찌 이리 영특할 수가? 그리 계집질이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일찌감치 태손에게 태자자를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어? 뭐요? 할머마, 천부당 만부당 아옵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식 본전 받으시오. 왕후! 할머마! 그 입 닥치거라! 태자 괴외는 계모인 왕후와 사사건건 충돌했고 그럴 때마다 그 분노는 아들 첩에게로 향했다. 어린 첩이 기댈 곳은 자신을 키워준 고모 백희뿐이었다. 아비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태자 자리를 지키려 나름 애쓰는 것이니 또 그건 너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예, 고모님. 방에 없다 했더니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아바마마. 가자. 왕후에게 화가 났으면 거기 가서 풀 일이지. 왜 엄한애는 참는 것이냐? 뭐요? 네가 이리 경거망동하니 왕후가 딴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왕후가 뭐가 어째요? 그게 무슨 말이요? 망나니 태자든 찬란 태손이든 모두 왕후와의 비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태자가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지 자식을 앉히겠다. 감히 계모 주제에. 허니,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거라. 이건 비단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는 물론 우리 가문과 첩이의 안위까지 걸린 문제야. 내 순순히 당할 줄 알고 내 자리를 탐내는 것들은 모조리 쓸어버릴 겁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용서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보위에 오르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게 태자 자리. 괴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왕후의 처소에 불길한 그림자가 숨어들었다. 왕후의 목숨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데 자객을 맞이한 것은 왕후가 아니었다. 당장 칼을 버리거라. 다행히 왕후가 괴한의 침입 사실을 알아채고 몸을 피했던 것. 대체 누가 이런 간큰 짓을 벌인 걸까? 왕후를 시해하려 한 자는 다름 아닌 태자 괴외였다. 기른 정도 정의건을 내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또 그 가식적인 얼굴, 당장에 그 가면을 벗겨드리리다. 이놈이 뭐들 아니야? 이 정신 나간 놈을 당장 붙들지 않고. 예. 놔라! 태자 괴외의 운명은 이제 어찌 되는 걸까?
태자 계외는 그 집척을 거두고 추방을 할 것이며 다시는 이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예, 국군. 아바마마, 태자의 죄가 비록 크다고는 하나 어린 태손에게는 태자뿐이지 않습니까? 허니 부디 추방만은. 그런 랍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국군, 주변 제국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아무래도 태자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을 듯합니다. 순리대로 태손께서 이어받으면 될 일 뭐가 문제입니까? 허나 태손은 너무 어리지 않소? 하오나, 태손은 아주 영특하지요. 그건 왕후마마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손의 영특함이야 천하가 다 아는 일. 허나 그 아비가 대역죄인이란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요. 국군, 신첩 어린 태손이 그 짐을 평생 지고 갈 수 있을지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왕후마마의 핏줄을 보위에 올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공주? 아바마마, 왕후마마께서 태자와 태손을 없애려 역모를 꾀했습니다. 제가 분명 대부와 얘기 나누는 걸 똑똑히 들었나이다. 무슨 말을? 망나니 태자든 찰란 태손이든 모두 왕모마의 피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태자가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공주는 모함하지 말거라. 왕후마마,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진정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국군, 그런 말을 나누기는 했지만 추호도 그런 일을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뭐라? 청년군, 얘기를 나눈 것이 사실이 왕후? 국군, 그것이 이런 금일부터 태손 첩을 태자로 책봉한다. 그리고 왕후는 별궁으로 아바마마, 정신을 차려보셨어요. 위영공의 승하와 함께 위나라에 강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데 태자와 태손을 헤아려 했던 왕후는 별궁으로 쫓겨나게 되고 태자 괴외 역시 위영공의 유지에 따라 위나라에서 추방당한다. 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태자 괴외의 왕후 씨의 미수 사건은 중국 역사서 사기에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그 일로 인해 위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되니 왕위 계승 1순위였던 태자 괴외 대신 그의 어린 아들 첩이 용상에 오르게 된다. 위나라 제25대 군주 위출공이 즉위한 것이다. 제가 옆에서 성심을 다해 보필할 것입니다. 하니 국군은 이제 이 고모만 믿으세요. 예. 백희는 어린 조카를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에 관여하며 위나라 최고 실세로 떠오르게 된다. 그로부터 10년 후 어찌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연못으로 만든 것이오? 술을 마시며 국군을 험담하는데 어찌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돼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그런 것이다. 하여 그 자들을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무런 죄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오? 예, 저는 지은 죄가 없사옵니다. 뭐라? 어찌 저리 뻔뻔한... 진정!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오? 예,
저는 그저 중심으로 행한 일일 뿐이옵니다. 국군, 참으로 기특하지 않습니까? 예? 고모님, 맞은 자들 중 한 사람은 평생 안전배기로 살아야 한다는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애시당초 국군의 험담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른 척하는 것도 군주에 대한 예는 아니지요. 허나 없는 자리에선 나라님 욕도 하는 법이랬습니다. 이 일은 지엄한 국법에 따라 처결할 것이니 제게 맡기시고 고모님께선 그대는 충신 중에 충신이요. 해서 국군께어서 상을 내릴 것이니 그리하시오. 고모님! 이 고모만 믿으세요. 저들의 충심을 믿어야 나랏일 하기 편한 법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위출공과 백희의 관계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건 내 물건이 아니냐. 헌데 이걸 왜 다 꺼내는 것이냐. 국군께서 대장공주 마마의 짐을 옮기라 하셨습니다. 왜? 어디 새로운 궁이라도 지었다더냐. 궁이 아니라 사가로 나가시지요. 사가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린 저를 돌보시는 것도 모자라 정사까지 살피시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저기 마음껏 유랑하시며 편히 지내십시오. 그 말은 이제 내가 필요 없으니 궁에서 나가달라 이 말이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고모님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왜? 국군께서도 폐위된 아비처럼 행여 왕위를 빼앗기게 될까 겁이 나는 것이요? 예? 감히 누가 제 자리를 노린다고? 고모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까? 뭐요? 고모님이 뜻하는 세상과 제가 꿈꾸는 세상은 좀 다른 듯하옵니다. 더 이상 저를 이용해 입속 챙기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정리되는 대로 얌전히 나가시지요.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였다. 바라는 세상이 다르다. 내 너를 그 자리에 어찌 올렸는데 이제 나를 버리겠다. 백희의 말은 무슨 뜻일까? 내 자리를 탐내는 것들은 모조리 쓸어버릴 겁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용서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동생인 태자의 폭주를 보며 백희는 위험한 결심을 했는데 아무래도 태자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왕후마마를 칠 것 같아요. 그건 영모나 다름없습니다. 죽여도 실패해도 문제가 될 것인데. 태자를 버려야겠습니다. 아들에게도 손찌검을 하는 태자입니다. 이러다 왕후마마께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설마 나에게까지 그러게 하겠느냐. 지금 태자의 폭주로 봐서 모를 일이옵니다. 저는 태자가 참으로 걱정되고 또한 무섭사옵니다. 왕후마마. 왕후에게 태자의 음모를 알린 것이 바로 백희였던 것. 왕후를 통해 자신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는 태자를 패하려 한 것이다. 아바마마, 왕후마마께서 태자와 태손을 없애려 역모를 꾀했습니다. 제가 분명 대부와 얘기 나누는 걸 똑똑히 들었나이다. 청년군, 얘기를 나눈 것이 사실이오 왕후? 공주는 모함하지 말거라. 게다가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해 왕후까지 전했던 것이다. 내 너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거늘. 너는 내게 이러면 아니 된다. 아니 되는 것이야. 위출공과 백희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 며칠 후 아니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용상에 고양이의 사체가 놓여 있었던 것. 죽은 고양이 아닙니까?
헌데 이건 무엇인지. 아니 이건 위출공을 반역자로 몰아세운 저주의 글이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걸까? 아니 누가 이런 짓을... 아바마마의 소식을 아십니까? 갑자기 교회에는 왜... 설마 폐위된 아비를 의심하는 것이오? 여기 제가 왕위를 찬탄한 것이니 반드시 돌아와 되찾겠다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바마마가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하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요. 그 불같은 성정에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아직도 아비를 생각하면 딸꾹질이 나는 것이오. 이럴 때 이 고모라도 옆에서 힘이 되드려야 하는데 사가로 나가게 됐으니. 고모님, 제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제 옆에 계셔주시면 아니 되실는지요? 저는 지금도 아바마마께 회초리 맞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국군. 이 일로 인해 어긋난 패키와 위출공의 사이도 다시 회복하게 된다. 마마, 소인 잠시 들어가겠나이다. 무슨 일이냐? 그게... 여기엔 어떻게 온 것이야? 제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입니까? 10년 전 쫓겨났던 태자 괴외가 다시 돌아온 것. 살기 힘드시다더니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게 어디 다 내 것이더냐. 전부 국군의 것이지. 하긴 뭐 그렇죠. 헌데 어찌 이리 갑자기 온 것이야.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내 그놈을 치고 당장에 이곳에 돌아와야겠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누이가 내게 다시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벌써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자신을 황궁으로 부른 것이 패키라는 괴외. 어찌된 영문일까? 고모님이 뜻하는 세상과 제가 꿈꾸는 세상은 좀 다른 듯하옵니다. 더 이상 저를 이용해 입속 챙기려는 생각은 버리시고 정리되는 대로 얌전히 나가시지요. 패키는 조카에게 박대당하자 또 한 번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데 참으로 고생 많았다. 우리가 이리 반갑게 인사할 사이였습니까? 폐위된 태자를 다시 역사의 무대로 끌어들인 것. 권력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아주 얼굴이 비신 걸 보니. 그리 보이느냐. 하긴 내 국군을 키운 고모이니 그리 여길 수도 있겠지. 허나 지금의 국군은 어린 시절 그 총명하던 아이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손에 쥔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 대신들을 의심하고 이제 키워준 나까지 쫓아내려 하고 있으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요, 그걸 가만 두셨습니까? 괴야, 이대로 가다간 위나라는 멸하고 말 것이야. 네가 돌아와야 한다. 원래 네 자리가 아니었더냐. 패키는 자신을 밀어내는 조카를 버리고
동생을 왕으로 세워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지금 전쟁을 벌이면 승산이 없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전쟁이란 용상만 찾으면 끝나는 법. 대군은 아니지만 싸울 병사들은 얼마든지 있어. 허니 누이는 국문만 열어주시오. 어면 내 누이만 믿고 가겠소. 하지만 백희의 상황은 그때와는 달라져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마마! 반란이 옵니다. 반란이 일어났사옵니다. 뭐라? 기어코 사고를 쳤구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마마? 고모님, 제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제 옆에 계셔주시면 아니 되실는지요? 저는 지금도 아바마마께 회초리 맞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대군은 아니지만 싸울 병사들은 얼마든지 있어. 허니 누이는 국문만 열어주시오. 선택을 해야겠지. 백희의 손에 걸린 위나라의 운명.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백희의 선택은 조카 위출공이 아닌 동생 괴외였다. 너는 왕위를 갖거라. 나는 너를 가져 천하를 내 발 아래 둘 것이니. 백희가 성문을 연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 계외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위출공은 제나라로 쫓겨나게 된다. 드디어 괴외가 즉위하고 백희의 새 시대가 열리려는 그때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들놈도 내 자리를 넘봤는데 누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도 없지 않습니까? 뭐라? 내 너를 어떻게 그 자리에 올렸는데? 세상 이치가 다 그런 법입니다. 못들하느냐? 당장에 끌어내지 않고. 내 이렇게 무너질 듯 싶으냐? 내가 너와 네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다. 내가 역사를 만든 것이야. 내가 곧 위나라란 말이다. 이건 놔라. 이건 놓으란 말이. 이건 놔라. 남동생과 조카 사이를 저울질하다가 고심 끝에 동생을 선택하게 되는데 결국 백희는 자신이 선택한 동생에게 버림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위출공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백희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백희를 두고 위나라를 망하게 한 여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 백희가 성문을 열게 한 순간부터 위나라가 혼돈의 시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무려 1년 만에 왕이 3명이나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위출공이 돌아와 다시 왕위에 오르긴 하지만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결국 이 위나라는 진나라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